테슬라 소식입니다. 1. 미 최대 완성차 공장 타이틀 테슬라에 넘어간다. 기아 조지아 공장이 확보한 북미 최대 완성차 공장 타이틀이 테슬라에 넘어간다.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텍사스 기가팩토리 길이만 1마일에 달해 북미 최대 자동차 공장으로 새로 등극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한창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다녀왔다며 빠른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이 완성될 경우 거의 1마일에 가깝게 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기가팩토리는 북미 최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모든 시설 포함 약 360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층으로 설계됐지만 각 층이 통상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크게 마련돼 실제 높이는 14층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테슬라는 이곳 공장에서 모델 Y, 사이버트럭, 모델 3, 세미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아 조지아 공장은 약 12년간 유지하던 북미 최대 완성차 공장 타이틀을 테슬라에 넘겨주게 됐다. 조지아 공장은 약 261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약 100만 제곱미터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잃었다는 점에선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규모는 관심이 없다며 다만 테슬라 공장 완공과 함께 기아가 언급되면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지난 2006년 10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3년 1개월의 기간을 거쳐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등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자족형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건설됐다. 지난 2009년 11월 소렌토를 생산하며 본격 가동에 돌입한 이후 현재는 연산 34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토대로 각종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글로벌 반도체 대란. 올 하반기엔 애플 테슬라도 못 피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견조한 실적을 이끌어낸 애플과 테슬라조차 올해 하반기엔 반도체 부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핀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애플과 테슬라 역시 올 하반기엔 다른 스마트폰,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의 충격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노트북 프린터 등 정보기술 기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폭증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2분기 들어 부품난으로 고전한 것과는 대비된다. 하지만 쿡 애플 CEO는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부족이 맥과 아이패드 공급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의 타격을 예상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이미 회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반도체 공급 제약이 오는 3분기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어떤 상황이 닥치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그동안 반도체 제조업체에 웃돈을 주고 수년 전부터 미리 계약하거나 충분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왔다. 아이폰의 경우 애플이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하고 제조는 대만 TSMC에 위탁하고 있다. TSMC 매출에서 애플의 위탁 물량은 25%를 차지한다. TSMC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만큼 애플은 다른 업체들보다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애플의 노력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생산 시설 증설 등 공급 물량을 늘리려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TSMC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WSJ는 TSMC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애플이 TSMC 덕분에 반도체 수급에 있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충격을 완전히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애플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향후 실적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시장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충격을 기정사실화하며 애플이 이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공급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산량을 저하는 요소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성장률은 반도체 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실적이 반도체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생산과 관련 반도체 수급에 따라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테슬라는 올 하반기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머스크는 고객들에게 인도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규모로 생산하려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급과 관련 올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앞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지난 22일 실적 발표 당시 등 제조 역량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도체 산업의 합리적인 수급 균형을 회복하기까지 1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다며 오는 2023년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TSMC의 웨이저자 CEO 역시 지난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MD의 리사수 CEO도 전날 반도체 공급안이 내년에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가상 세계 그래픽 극한에 도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속 3D 그래픽 모델링을 앞세워 메타버스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E3 2021에서 엑스박스 앤 베데스다 쇼케이스로 최고의 발표상을 거머쥐었다. 많은 MS 신작들이 관심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가장 기대되는 게임상을 수상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였다.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올해 11월 발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MS는 지난 28일 새로운 티저 이미지들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미지의 주인공은 자동차가 아닌 3D 그래픽 모델링으로 만든 자연 경관이었다. MS가 인게임 그래픽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7일 엑스박스판이 발매된 지난해 신작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 대해 영국 미디어사 퓨처는 당시 그래픽카드의 기능을 극한까지 실험한 게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게임 속 세계의 그래픽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MS가 다음 목표로 내세운 메타버스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리즈 함넨 MS 게임 총괄 임원은 한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게임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트렌드라며 마인크래프트 등 메타버스 게임을 토대로 엑스박스 등의 다른 게임들고 거대한 트렌드에 맞춰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역시 메타버스 콘텐츠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발매 전부터 다른 개발사가 개발한 서드파티 콘텐츠와 개인 제작자의 콘텐츠를 공식 허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2월 VR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MS의 메타버스에 대한 시도는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DJ 믹스 마스터 마이크는 지난 23일 MS 메타버스 플랫폼 알트스페이스 VR에서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알트스페이스 VR의 혼합현실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 공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MS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MS는 이미 알트스페이스 VR이나 VR 기기 홀로렌즈에 더해 B2B 메타버스 플랫폼, 메시 등을 선보였다며 IT 업계 거물을 넘어 메타버스 공룡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 넘어. 월가 예상치는 하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아마존이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1130억 8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리피니티브가 발표했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소폭 하회했다. 작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둔화됐다. 아마존 최고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올사브스키는 코로나19로 락다운을 했던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은 월마트와 타깃 등 경쟁 소매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 가운데 아마존이 드물게 시장 추정치에서 벗어난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주당 순이익은 15.12달러로 증권사 추정치를 상회했다. 3분기 매출은 1160억에서 112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16% 성장한 수치다. 월스트리트 추정치인 1192억 달러를 크게 밑돈다. 3분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페이스북과 애플도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고점을 찍었던 실적 성장세가 3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은 3분기 영업이익이 25억에서 60억 달러 사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존 사업의 큰 축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전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는데 이때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오즈 2분기 매출은 148억 1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아마존의 고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3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 구글, 우버, 트위터 등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사무실로의 복귀 계획을 미루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직원들이 9월에 사무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아직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시포는 설명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쿠팡 미래 가늠할 EQ 실적 내달 12일 발표. 쿠팡이 오는 8월 12일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다. 쿠팡은 이날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올해 2분기 재무 실적을 실적 발표 자료 및 웹캐스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웹캐스트는 현지 시간 11일 오후 5시 30분 시작된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는 지난 6월 17일 일어난 덕평물류센터 화재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당시 화재 발생 이후 쿠팡 측의 대응과 때마침 일어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쿠팡주 등기이사 사임 및 해외 사업 집중 선언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 불매운동 조짐도 감지됐다. 2분기 말미에 일어났던 사건인 만큼 2분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재 이후 이용자 거래량 등의 등하락 추이에 따라 3분기 이후 쿠팡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쿠팡 측은 화재 사고 이후 이용자 수가 일시 감소하긴 했지만 빠른 속도로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후 8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던 쿠팡 앱 1일 활성화 사용자 수는 이달 8일 기준 902만 2,439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전 쿠팡의 DAU는 1,000만 명대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언택트, 로켓 배송이라는 장점을 가진 쿠팡 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42억 68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자 비대면 수요에 고객이 더 몰리고 있다며 새벽 배송과 같은 빠른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IPO 주관사 및 쿠팡 유가증권 보유자에 의해 체결된 매각 제한 합의서에 따라 각 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매각 제한 기간은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매매거래 개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